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97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김시연 님도 오늘 들어오셨네. 사랑의 김시연 님. 네. 네. 오늘 197일 차에 12페이지 있죠? 네, 12페이지 프롤로그. 네, 밑에서 5번째 줄 읽을게요. 네. 이 책에서 여러분은 그동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을 알게 될 것이다. 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왜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한 것인가? 성공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나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우선 그 이유를 알아보고 난 이후에 당신의 경제적인 미래를 180도로 바꾸는 대장정이 시작될 것이다. 뭐라 그랬죠?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이유를 알아야지 된다는 거야. 그 이유를 알아야 180도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대장정이 시작된다 하는데, 이유를 먼저 알아야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길도 뭐 잘못 갔는지 알아야 돌아갈 것인지 옆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게 참, 제가 하는 일을 한 20년 지금 넘게 이제 하고 있는데 중간에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아니, 똑같은 사람들이고 더 헷갈렸던 거, 저보다 더 능력이 있어요. 저보다 말을 더 잘해요. 저보다 뭔가는 더 잘하거든요. 뭔가 지혜롭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떤 이 성공하는 거하고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성공하는 게 다른 게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또 돈에 관련된 거는 또 틀린 거예요. 돈을 모으고 돈은 들어오는데 돈을 모으고 안 모으고에 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제가 하는 일이 네트워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제 인맥에 제 인맥에서 넘어서 이렇게 막 무작위로 만나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다 틀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이해를 못 했어요. '왜 그렇지?'라는 거. 근데 이제 공부를 의식 아카데미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점점 이제 이해하는 폭이 좀 이제 점점 이제 넓어지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왜 열심히 하는데 왜 뭔가 이렇게 직급이나 이런 게 올라가지 않고, 근데 저 사람 열심히 하겠다고 돈을 원하면서 열심히 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답니다. 이유를 알아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음,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어릴 때, 어릴 때 본 거, 내가 본 게 있어.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는 거야. 들은 거 누구한테 제일 많이 들어요? 엄마. 엄마의 말소리. 그쵸. 엄마가 하시는 말씀. 그, 그 소리. 제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엄마 아빠가 하시는 거. 그래서 어릴 때 본 거, 들은 것들이 어떻게 각 개인의 경제청사진을 형성하게 되며, 개인의 경제청사진으로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미 경제청사진이 있어요, 없어요? 돼 있어요. 세팅이 돼 있어요. 어떻게? 부모님, 우리 부모님 있잖아요. 부모님에 의해서 경제청사진이 세팅이 되어 있다. 이런 영향력들이 어떻게 자기 패배적인 사고 방식과 습관으로 이어지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좋으면 괜찮은데 이게 뭐야? 자기 패배적인 사고방식, 패배적인 거.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습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쵸? 부모님이 진짜 부자라서 정말 개방적이고 뭔가 있잖아요. 희망차고 그렇지 않은다면은 아마 부모님들 보면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고 체계, 경제 청사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보다는 그래도 돈을 많이 벌고 있단 말이에요. 활동적이란 말이에요. 그 엄마보다는. 저는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낫거든요. 예, 그게 더 성과 있는 일을 더 하는 게 훨씬 제가 이게 뭔가 의식이 성장할 수 있고 내가 의지를 쓸 수 있는 어떤 이런 일을 하는 게 저한테 체질이 더 맞더라고요. 근데
부모님하고는 전혀 달라요. 근데 또 살아오면서 또 전에 언젠가는 또 뿌렸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릴 때 그 뿌렸던 거로 인해서 어릴 때 이제 주변의 어떤 그 환경에 의한 거.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있지만 주변에 큰 이모, 막내 이모가 잘 사는 분이 두 분이 딱 계셨어요. 그리고 고모네도 잘 살았는데 고모부가 주식을 해서 돈을 되게 많이 버셨어요. 근데 인제 말로는 별로 좋진 않았어요. 이혼하시고 네. 고모 따로 사시고 이혼하고, 그분은 인제 고모부 되게 좋아했었는데 고모부는 이제 그 새로운 여자분하고 사시고 인제 이런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케이스는 좀 제 기억에 그런 게 있고. 근데 어쨌든 이모네 큰이모네 완전히 부자였던 그런 상황들을 제가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저렇게 살고 싶은데, 아 저렇게 사는가 보다. 우리는 아닌가 보다.'가 아니라 '저렇게 살고 싶은데.'라는 게 일단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또 전에 뿌린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만나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한 전반적인 방법론, 즉 쓸데없고 비생산적인 생각을 어떻게 해요? 생각을. 먼저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고 비생산적인 생각일까 아닐까?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생각부터 들어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부터 짠 들어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옛날에 그냥 생각을 뭔가 생각하는지조차 몰라요. 근데 뭔가 생각이 눈 뜨자마자 생각이 싹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들어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에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해 가지고 내가 좀 막 억울했어. 막 그러면 속에서 곱씹고 있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곱씹고 있잖아요, 혼자. 시바시바시바시바시바 하면서 어제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한마디 이 얘기를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하면서 막 혼자 분노에 지글지글지글 아침부터 막 그런 경우가 참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의식 아카데미라는 수업을 딱 만나면서 '어 내가 뭔가를 하고 있네. 생각을 하고 있네.' 근데 그게 막 혼자서 그냥 막 억울해서 궁시렁거리는 막 이런 얘기들이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나중에 알았죠. 그러면서 그게 또 비생산적인 거,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은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말 안 한다고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라 인제 표정에서 다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이. 근데 내가 이 주로 생각하는 거, 어떤 생각을 주로 할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지 뭐 하는지. 네, 그래서 생산적인 생각으로 바꿔주는 힘의 선언은 물론이고, 그죠? 생산적인 생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내가 비생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갑자기 왜 김원주님 저 쓰는 게 뭘까? 이게 뭐 그게 보이지? 아니 뭘 쓰는데 저기 뭐지? 팔을 쓰는 건 아니구만 갑자기. 엉뚱한 데 딴짓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생산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힘의 선언은 물론이고, 부자들과 같은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그러니까 부자들이 하고 있는 생각하니까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 부자들이 하는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성공에 이르도록 만들어주는 마인드와 정신세계 마인드와 보다 많은 소득을 올려 부를 축적해 나갈 수 있는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전략들을 알게 될 것이다. 야, 재밌겠어요? 네. 이 책의 제1부에서는 돈에 관하여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았으며, 돈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냥 무의식중에 그냥 습득이 돼 버린 거예요,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으로 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으로 조건화되어 있는지 설명하고, 돈과 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생각들을 수정하기 위한 4 가지 핵심 전략이 소개된다. 그릇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 거야. 그냥 그게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 4 가지 핵심 전략이 있다. 그래서 또 제2 부에서는 또 뭐예요? 부유층, 중산층, 저소득층이 갈릴 수밖에 없는 사고방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17 가지 백만장자 마인드와 더불어 당신이 지속적으로 영원히 성공한 부자가 되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행동 지침이 제시된다. 야, 지속적으로 영원히 성공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네, 책 전반에 걸쳐 나의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경험담과
그들이 체험한 놀라운 변화도 사례로 제시될 것이다. 예. 그럼 나의 경험은 어떠했냐고? 나의 시작은 어떠했냐고 묻고 싶은가? 처음부터 즐거운 성공 가도를 달려왔냐고? 천만의 말씀이다. 남들처럼 나도 잠재된 능력은 꽤 있었을 테지만 그걸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잠재력 드러내요? 잠재된 능력 드러내요? 잠재된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있거든요. 근데 그 잠재된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잘못된 해석 때문에 막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한계가 아닌 그 이상의 수입 벌 수 있거든요.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담합니다. 왜? 잠재력을 그냥 드러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내가 받게 되겠다고 결정하고 바뀌면 바뀌는 거죠 뭐. 세상에 안 될 게 어딨어요.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선언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해야 돼요. 이 잠재력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아마 잘못된, 어릴 때 잘못 해석해서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일걸요? 아마 여러분들의 능력에 비해서 돈을 버는 그 수치가 적을 거예요. 제가 볼 땐. 월 1,000을 벌어도 월 5,000을 벌 수 있는데 1,000만 벌 것이고, 월 5,000을 벌어도 1억을 벌 수 있는데 5,000을 벌 것이고, 그 이상 10억이든 100억이든 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보다 쬐끔 벌걸요? 맞죠? 여러분들 능력보다 작을 거예요. 아예 벌지를 않고 있거나, 그렇잖아요. 아니면 쬐끔 벌거나. 그게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잠재되어 있는 잠재 능력이 숨어 있어요. 잠재력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거를 잠재 능력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책은 그래도 그나마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또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것만 해서는 바뀌진 않아요. 이 책만 읽어서 바뀌지는 않아요.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뛰어난 사람들. 그래서 정말 저는 저희 선생님 만난 게 너무 잘 된 게 이런 거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수업을 통해서. 그쵸? 근데 그 수업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방향대로 어릴 때 사건을 찾아서 재맥락하는 거를 하는데 에너지를 바꿔야 돼요. 에너지를. 아니 돈이 없는데 없는 게 아니라 풍요롭다. 나는 다 된다. 이렇게 하라는데 그게 돼요? 안 되잖아. 없는데 말이야. 없는데 진짜 없는데 말이야. 이러고 이런단 말이야. 진짜 돈이 없거든요. 그래. 돈이 없거든요. 없거든요. 그럼 뭐예요? 계속 앞으로도 돈이 없도록 만드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이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거. 실질적으로 내가 현장에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 경험하도록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그 의식 아카데미라는 수업에서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래도 그게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시간이 걸렸는 걸 진짜 중간에 시간이 걸렸는 거를 중간에 다 어때요? 무의식에 어릴 때부터 잠재되어 있는 이 무의식 속에서 싹 세팅을 해서 싹 넣어주는 게 시크릿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시크릿이라는 프로그램. 예.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딱 가잖아요. 빠르게 지금 아마도 한 생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정말 빠르게 3년 안에, 2년 안에, 1년 안에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 가도를 확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사람들이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저는요, 2번 한다 그러면 2번 다 들어요. 1박 2일 하고 너무 사람이 많아서 코로나 때문에 인원 제한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시거든요. 그럼 그렇게 맞춰서 하실 때 2번 '아 나는' 그렇게 딱 얘기하시면 '난 2번 들어야지.' 그래요. 아니 이렇게 좋은 어디서 들을 수 없는 거를 2번 시간 빼서라도 저는 다 듣거든요. 이게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믿으면 바꾸겠죠. 긴 시간 장시간으로 가서 이 생에서 다 못할 것들을 못 해요. 그게 바뀌지 않으면. 어릴 때 무의식이 그대로 발현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꿔줄 수 있는 거.
엄청나죠. 바꿔줄 수 있는 거는. 예. 잠재 능력은 꽤 있을 테지만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 드러냅시다 우리는. 네. 빠른 시간 3년 안에 싹 다 드러내는 거예요. 믿어야죠 여러분들. 이해가 돼야 돼요. 원리를. 원리가 이해되니까 평상시에도 '아 맞다. 이런 거구나.' 인식되는 게 잘못되었던 게 '아 전환시키면 되는구나.'라는 거랑 다 있죠. 네.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책을 읽고 온갖 테이프를 듣고 세미나에 수없이 참석했다. 정말 무지하게 미치도록 성공하고 싶었다. 여러분들은 미치도록 성공하고 싶은가요? 네. 미치도록 성공하고 싶으면 뭔가 보일 텐데 그쵸? 네. 돈 때문인지 자유 때문인지 성취감 때문인지 그저 부모님에게 썩 괜찮은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였는지 이게 다 있겠죠. 저는 부모님한테 능력 있는 딸, 괜찮은 딸이라는 거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것도 굉장히 저는 그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예. 하여튼 나는 성공에 심하게 집착했다. 20대 시절에 대여섯 가지 사업을 벌였는데 분명히 큰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꿈에 부풀기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좌절하고 더 처참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뭔가 잃어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지만 늘 실패했다. 무진장 애를 쓰는 거야. 근데 실패하는 거예요. 네스호의 괴물을 찾아내려는 사람처럼 수익이라는 괴물을 찾아 헤맸지만 나는 그 녀석을 구경 한번 하지 못했다. 사업 아이템을 제대로 고르면 기회를 잘 잡으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다. 적어도 나에게는 이 마지막 부분이 나의 머리를 강타했다. 똑같은 사업인데 왜 다른 사람들은 성공하고 나는 왜 계속 실패하는가? 저도 이게 궁금했거든요. 계속. 왜 누구는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누구는 돈을 많이 벌고 누구는 적게 벌고 누구는 보고 돌아가요. 안 해요. 또 저는 또 제가 인제 몇 년 전에 4년 전인가요? 언제 봤을 때 똑같은 도구인데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요 정도고 홍콩이나 다른 곳은 홍콩에 가 봤을 때 한 달에 30억 50억 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 1년 안에 1억씩 버는 사람들이 막 무대에 수두룩한 거예요. 그거 보고서 '어머 뭐야 이건.' 한국이랑 홍콩이랑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시아 인종도 비슷한 데 있잖아요, 까만 머리에. 근데 왜 저러지? 사람들이 완전 틀린 거예요,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근데 저는 그때 '아 우리도 가능하구나.'라는 걸 저는 받아왔죠 그때. 그걸 보고 비전을 확 보고 왔어요. '야 우리의 뭔가의 사고 체계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고 있구나. 큰 걸 벌어야 되는구나, 큰돈을.' 그 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잠재력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내 잠재력은 어디서 뭘 하고 있길래 지금 이 상태냐는 거죠. 나는 진지하게 나의 내면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면을 탐색하셔야 돼요, 내면을. 애들은 잘 큰다. 엄마가 능력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도 두려워 가지고 그 다라이에서 좀 벗어나라니까. 다라이에 그 앉아 가지고 있잖아요. 다라이에 들어앉아 가지고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뭐가 안 나와? 몸은 나왔잖아요. 내 생각은. 내 생각 속에 믿음은 다라이 속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다라이에 들어가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쵸? 네. 나에게 박혀 있는 믿음과 내 믿음이 있다는 거죠. 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믿음과 사고방식을 점검한 결과 내가 입버릇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난 돈 많이 벌 거야.'라고 말하면서도 실은 내면에 어떤 게 있어요? 불안과 걱정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마음 한구석은 뭐예요? 불안해하고 있다.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할까 봐 두려웠고 성공을 하더라도 그 후에 일이 틀어져서 그걸 모조리 잃게 될까 봐 두려웠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시시한 놈이 될 것이었다. 게다가 나를 지탱해 주는 한 가지
나에게 성공할 잠재력이 있다는 나의 마음 마음마저 사라질 것이었다. 그까지 마음까지도 사라질까 봐 불안해요. 그쵸? 내가 결국 성공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게 밝혀진다면 평생 가난뱅이로 살아야 할 운명이라면 어떨 것인가? 여러분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셨나요? 끔찍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만 생각한다면 몰라. 아유, 뭐 그냥 내일 어떻게 되겠지. 내일 뭘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내일 똑같아요. 아니, 똑같기는요.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더 안 좋아지죠. 그렇지 않아요? 더 안 좋아진다니까요. 왜요? 세상이 바뀌고 있고 물가가 더 올라가고 있는데 내 생각은 고착화돼서 그대로 있는 거야. 안 된다는 거죠. 바뀌어야 돼요. 세상이 바뀌듯이 모든 것들이 바뀌듯이 뭐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 바뀔 수 있는 거 어떻게 바뀌느냐? 그 언제 뿌리를 바꿔야 되는 거죠. 네, 3살 이전에, 네, 3살 이전에 사건을 찾고 우리 부모님의 어떤 환경, 말씀하시는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음. 그러던 차에 행운이라는 게 그렇듯이 어느 날 아버지의 친구분 중에서 상당한 재력가였던 아저씨에게 충고 한마디를 듣게 되었다. 은인이었어요. 귀인이었어요. 이분에게는. 어느 날 그분이 남자들끼리 카드 게임을 하려고 우리 집에 왔는데 지나가다가 날 보았다. 내가 벌써 3번째로 집에 기어 들어와 아래층 스위트룸, 다시 말해서 지하실에서 빌부터 살고 있을 때였다. 아버지가 벌써 나의 변변치 못한 상태를 얘기했는지 그분은 장례식장의 유족을 바라보는 듯한 가엾어하는 눈빛으로 날 쳐다보면서 말했다. 장례식장의 유족처럼. 아이고 죽었네. 예. 하고 "나도 처음에는 너하고 똑같았어. 되는 일이 없었단다." 근데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군. 난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못 들은 척 벽 쪽을 쳐다보았다. 아저씨의 말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 후에 내 인생을 바꾼 충고를 듣게 되었어. 너한테도 그걸 알려주고 싶다." 이런 제기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설교잖아. 이 사람은 내 아버지도 아닌데. 어이구, 아버지 잔소리도 듣기 싫어 죽겠는데. 지나가던 아버지 친구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마침내 그가 비밀을 알려주었다. 하부, 내가 원하는 만큼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나 이대로 살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쵸? 원하는 삶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 포기해요? 50 됐다고 포기하나요? 60 됐다고 포기하나요? 70 됐다고 포기하나요? 포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쵸?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또 70 넘어가면 제가 이래 보니까 애기 짓을 더 하세요. 애기 짓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70 넘어가면서 아이고 나는 능력이 없어 이러면서 더 애기가 돼 가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120 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아는 몇 분들 중에서는 다시 애기가 되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뭐지? 거기서 자신감이 없을 때 인제 막 어린아이가 돼 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진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만큼 일이 잘 안 풀리고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수입이 안 들어오고 있다면 그건 내가 모르는 게 있어서 그런 거란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서. 그게 뭘까? 그쵸? 당시에 꽤나 시건방졌던 나는 모든 걸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슬프게도 나의 통장이 보여주는 현실은 달랐다. 여러분들의 통장을 보시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인가? 원하는 숫자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나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아저씨가 계속 말했다. 부자들의 생각이 비슷하는 거 아니? 아니요, 그런 생각은 못 해왔어요. 내가 대답하자 아저씨가 다시 말했다. 100% 정확한 건 아니다만 대개의 경우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달라.
그런 사고방식이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고 결과도 결정하지. 그들의 생각, 부자들의 그 생각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이 다 있잖아요.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결정한, 내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저는 상담이 들어오면 그 생각을 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바꿔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결정을 하게끔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을,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래도 월 수입이 그냥 좀 있어요. 그냥 조금 월 수입이 되거든요. 그냥 매달 매달 지속적으로. 그쵸? 김승호 회장님이 그러셨나요? 일시적으로 1억을 버는 거와 1억이 계속 수입이 계속 일시적으로 1억이 한번 딱 들어오는 거와 그냥 지속적으로 5천만 원이든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지속적인 수입이 이게 힘이 더 큰 거 아세요?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에너지가 힘이 더 크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진짜 그런 게 달라질 수 있도록 내가 뭔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다면 뭔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뭔가 하는 그 힘이 있다면 그 힘은 뭐예요? 결국 내 생각의 에너지가 바뀌고 있다는 거. 바뀌고 있고 또 더 바뀌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은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귀문을 열어야 된다. 귀에 뭐가 막혀 있나? 거지가 들어가 있어도 소리는 다 들리는데 내 뭐요? 마음의 문, 내 의식을 확장시켜야 그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들려서 바꿔야 된다. 그리고 뭔가가 앞서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좀 자꾸 물어보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쵸?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음,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고 결과도 결정하는 거죠. 행동을 결정하니까 행동을 바꾸니까 당연히 결과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던 것 같아. 부자들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따라하라. 옛날에 뭐요? 부자처럼 성공한 사람을 따라하라 그러면 뭘 따라해야 돼요? 정신세계를 따라해야 되는데 뭐예요? 옷을 똑같이 입고 차를 바꾸고 뭐 막 그러고 립스틱 색깔을 무슨 색 썼는지 그걸 따라하려고 외부에서 바뀌어가지고는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내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부자 마인드로. 부자들이 하는 거. 그쵸? 어, 아주 자신있게 대답했던 것 같다. 그럴 것 같아요. 아저씨가 말했다. 그럼 너도 부자들처럼 생각하면 돼. 그쵸? 부자들처럼 뭐 하라고요? 따라서 차를 바꿔서 타라 그랬어요? 아니죠? 부자들처럼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냉소적인 성향이 강했던 내가 반문했다. 아저씨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데요? 그가 대답했다. 부자들은 집중력이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집중할 일은 카드게임이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난 이만. 친구들하고 카드게임하고 있는데 지금 지나가다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던 거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집중력. 집중력이 맞아요. 저는 뭔가 때가 안 만나서 그랬었나 봐요. 옛날에 다시 생각하면 공부를 못했었는데 공부도 지금 하라 그러면 잘했을 것 같은데 공부를 못했거든요.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공부에 또 관심이 그때도 관심이 없었고 지금도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는데 제가 이제 못해서 못한 게 아니라 관심이 거기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성공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성공이 어느 정도가 막 오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돈 버는 거에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한계가 딱 있으니까 딱 뭐예요? 어떡하지? 하고 했을 때 의식 아카데미라는 수업을 딱 들으면서 이 수업이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야. 어떻게? 내 수입, 내 남편과의 관계, 아이들 키우는데 모든 것들에 내가 잘 살 수 있는 거에 그 키 있잖아요. 열쇠가 여기 있다는 걸 제가 알고 그래서 또 의식 아카데미 수업을 또 막 열심히 또 10년을 일하는데 10년 넘게 지금 해놓고 어느 정도를 성과 놔두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탁 막히니까 뭐예요? 이 의식 수업을 완전히 있잖아요. 지금도 3번씩 계속 들어요. 저는 2번 듣는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냥 선생님이
진짜 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제가 그냥 숨이 깔딱 넘어가서 제가 못 들을 때까지 계속 들어야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죽어서도 따라다니면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죽어서도. 그게 내가 진짜 내 영혼이 이 의식이 뭐예요? 사랑의 밝기가 찌그러져 있잖아요 어릴 때 상처 때문에. 그 사랑의 밝기가 높아져야지 되는 거야. 그쵸? 높아지고 사랑의 밝기가 사랑이 완전히 커져야 모든 돈은 사랑을 알아보거든요. 네. 그래서 '사랑이 커지는데 그쪽으로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집중력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예. 한 가지만 뭔가 딱 알면 거기에 완전히 몰입을 해 버리죠. 근데 그게 진짜 이 길이 맞다면 평생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맞는 일이라면 끝까지 집중해서 집중하면 성과가 빨리 나오죠. 근데 뭐요? 집중이 이것도 안 돼 있어. 두 개로 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럼 그만큼 늦어져요. 왜냐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그 밑에서도 뭐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분이 또 나와요. 근데 그래도 복이 있다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 뭐예요? 왔다 갔다 같이 하다 '이게 뭐지?' 하고 어제도 한 분이 전화 왔어요. 좀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안양에 계신 어떤 분하고 만나더니 또 옆에 탁 이렇게 밀어서 "절로 한번 가 봐라." 했는 것 같아요. 그게 전화가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해야 돼요. 부자들은 사랑이 많습니다. 그쵸? 행복합니다. 그게 다른 분들보다 그래도 행복 지수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또 이제 천천히 진도 나가면서 인제 여기는 구체적으로 3살 이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도 다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책이죠. 네. 그래서 계속 진도 나가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랑도 하시고 네. 기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네. 심상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요. 네.